최대 30cm 넘는 폭설이 내린 곳도 많았죠. 네, 충북과 강원, 전북에는 최대 30cm 넘게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워낙 많이 쏟아지다 보니 트랙터 제설차로 치워도 끝이 없었습니다. 차량들은 거북이 운행을 해야 했고 차량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이 낮 동안 돌아봤는데 폭설에다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앞을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하우스 같은 거 잘못하면 무너지고 그리고 또 운전 같은 게 제일 문제고 그리고 노인 양반들 이제 집에서도 좀 조심스럽고 그런 것이 불편하죠. 네, 눈이 워낙 많이 내려서 사고도 잇따라 발생했죠. 네, 이번 눈이 습하고 무겁다 보니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남 당진의 한 젖소 농장 축사는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기둥이 부러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충남 논산과 청양에서도 돈사 지붕이 무너지는 피해가 났습니다.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오전 충남 보령 서해안 고속도로에선 고속버스와 승용차가 부딪혀 8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충남 서산의 한 국도에서 통근버스 9대가 잇따라 부딪혀 48명이 다치는 등 곳곳에서 눈길 미끄러짐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고속버스 앞부분이 종이처럼 구겨졌습니다. 함께 부딪힌 버스 옆부분은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오늘 오후 5시 20분쯤 충남 천안시 북천안 나들목 인근 경부 고속도로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연쇄 추돌하며 8명이 다쳤습니다. 승용차 4대와 고속버스 10대 차량이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방향 4차로를 주행 중이던 SUV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뒤따라오던 버스가 연이어 추돌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충남 보령시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던 고속버스가 갓길을 들이받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뒤따르던 SUV 차량이 멈춰선 버스를 추돌해 고속버스 탑승객 15명 중 8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부상자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경상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빙판길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서행 운전뿐만 아니라 급제동 급가속을 주의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도로가 얼기 쉬운 곳에선 운전대를 급하게 돌리지 않도록 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해달라 당부했습니다. 설 연휴에 이렇게 많은 눈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내리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특히 서울은 최근 30년간 가장 많은 눈이 내린 설 연휴로 기록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린 이유가 뭔지 이한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폭설에 시장 지붕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스키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까지 등장했던 지난해 11월 폭설. 이번 설 연휴 동안 내린 눈은 당시 수도권을 덮친 폭설과 비슷한 이유로 발생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따뜻한 서해 바다와 만나면서 거대한 눈구름이 발달했습니다. 바다가 따뜻하면 그만큼 수증기가 많이 생기고 차가운 공기를 만나 빠르게 얼어붙으면서 많은 눈이 내리게 됩니다. 지난 여름 폭염의 영향으로 서해 바다는 어느 때보다 수온이 높고 대기 상층 1.5km 지점 간의 온도차는 20도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북한 지역까지도 최대 1m에 달하는 폭설이 내린 이유입니다. 문제는 이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한반도 상층부에는 차가운 저기압이 들어와 있는데 양쪽에는 기압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압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좁은 골짜기에 갇혀 오랫동안 눈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눈이 잦아든 뒤에는 곧바로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면서 전국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바람까지 강해 체감온도가 낮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 모레는 영하 9도까지 내려갑니다. 체감온도는 영하 10도를 밑돌 전망입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 낮부터 잦아들어 주말에는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한 남성이 속도를 줄이라고 손짓합니다.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지만 앞서 사고 난 두 차량이 부딪힙니다. 운전자가 신고하는 사이 긴급근화센터입니다. 저 지금 119하고 112가 다 출동한 걸로 알고.
이번엔 뒷차량에 또 부딪힙니다. 지난 14일 새벽에만 서울 문상고속도로 고양분기점에서 43중 추돌, 흥도 IC에서 18중 추돌, 또 경기 고양시 자유로에서 4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찾아간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차량 40여 대가 미끄러진 현장입니다. 도로 곳곳에 파편이 흩어졌고 차량은 이렇게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이게 핸들은 이게 돌아는 가는데 이제 계속 진행 방향이 이제 탄력을 받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만 가지 확 꺾으면 이제 차체가 선명수로 돌까 봐서 이제 함부로 못 틀겠더라고요. 지금 몸은 괜찮으세요? 좀 타막상 때문에 좀 힘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이게 그냥 차가 그냥 멈춘 상태로 그냥 이렇게 쭉 가는 느낌 있잖아요. 바닥도 이렇게 얼은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놀랐어요. 이게 평상시에 가던 출퇴근길이라서 이게 좀 무섭더라고요. 차량 100여 대가 뒤엉킨 사고 원인은 도로 곳곳을 빙판길로 만든 블랙아이스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실험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 협조를 받아 실험용 빙판길을 만들었습니다. 시속 30km로 달리자 제동거리는 10m를 넘지 않았습니다. 속도를 2배로 늘려봤습니다. 60km 늘려보겠습니다. 60당 나왔습니다. 밟겠습니다. 속도 60일 때 40m 앞에 멈출 줄 알았더니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18m 정도 더 밀려서 제동거리는 58m까지 밀렸습니다. 빙판을 만났을 때 운전대를 차가 미끄러지는 방향에 반대로 조작하라는 이른바 역핸들 조작법 조언이 흔하지만 이 역시 최선은 아닙니다. 속도가 너무 이제 오버해서 너무 빠르다 보면은 아무리 이제 역핸들 조작법을 한다 해도 이미 이제 그 한계치를 넘었기 때문에 방법이 통하지 않는 걸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빙판이 없어 보이는 도로에서도 속도를 줄이라는 겁니다. 블랙아이스는 아스팔트가 까만색이다 보니까 그 위에 살얼음이 낀 겁니다. 근데 그 색깔이 있다면 눈에 보일 수가 있는데 무조건 미리 감속 운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전문가는 많은 눈과 강추위가 이어지는 이번 설 연휴가 블랙아이스 사고가 일어나기 딱 좋은 조건이라고 경고합니다. 사고 운전자는 늘 다니던 출근길이었고 도로가 미끄러워 보이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익숙한 길에서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게 무서운 겁니다. 평소보다 속도를 더 줄여야 블랙아이스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